서울시장의 규제 완화는 반대당 소속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서울시 의회라는 허들부터 뛰어넘어야 하는 험난한 과정이 필요하겠죠. 파릇파릇 나무가지 끝으로 새순이 올라와 싱그러운 봄 기운을 뽐냅니다. 나무와 꽃, 자연은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햇빛과 물만 주어져도 자신의 색깔을 화려하게 피어내죠. 우리는 늘 자연에서 배우고 자연 앞에서 겸손해지는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출근길에 듣는 부동산 꿀무늬 뉴스 부잉부잉 양정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뉴스들을 챙겨보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다시 상승 쉽지 않을 것, 오세훈 시대의 서울집값 어디로? 라는 뉴스입니다. 취임하면 일주일 이내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보궐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내용입니다. 오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 유탄 활성화를 통한 18만 5천 가구 공급과 한강변 아파트 층고 제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런 오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에 대한 가능성과 아파트값 향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 시장의 규제 완화가 가시화가 될 경우 한동안 주춤했던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반대로 이사 공급 대책, 정부와 서울시 의회, 국회 다수당을 차지한 여당 의원들의 규제 기조 유지 방침 등과의 충돌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맞서고 있습니다. 오 시장 취임일인 지난 8일 당정정부가 서울시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부동산시장 정권 관계장관 회의에서 정부는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 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서울시가 독단으로 바꿀 수 있는 시장 규제는 거의 없다라는 말을 에둘러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 시장의 공약처럼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단숨에 풀기에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시장의 규제 완화는 반대당 소속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서울시 의회라는 허들부터 뛰어넘어야 하는 험난한 과정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뉴스는 오세훈 효과에 강남이 들썩인다. 송파구 집값 상승률 1위라는 뉴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재건축 사업 탄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남 3구 집값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규제 완화 기대로 매수세가 붙으면서 서초구와 송파구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지난 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송파구로 나타났습니다. 송파구는 전주 대비 0.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0.01%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서초구도 지난주 0.07%에서 0.08%로 상승폭을 키웠네요. 강남구는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유지를 해서 서울 전체 평균 상승률이 0.05%를 웃돌았습니다. 새 서울시장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35층 층수 제한을 비롯해서 민간 재건축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풀어주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죠. 실제로 최근 서울 재건축 단지에서는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7차 전용 245제곱미터는 시장 선거 직전인 지난 5일 80억 원에 손바뀜되면서 압구정의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송파구 잠실동의 우성 전용 80제곱미터는 6일 18억 1천만 원에 또 신고가를 썼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여의도, 용산, 통계발을 언급했던 것만으로도 주변 시세가 수억 원이 급등을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는 가시화가 되기 전까지는 단지 기대감, 즉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호가라는 건 주의해야겠죠. 세 번째 뉴스는 공공 직접 정비 101곳 발표, 현금 정산 우려 커졌다라는 내용인데요. 정부가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의 후보지가 101곳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말 그대로 후보지일 뿐 주민 동의를 거쳐서 7월에나 8월쯤에 사업지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후보지는 24곳이고 지자체가 제안하는 후보지는 69곳, 민간 제안은 8곳입니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은 아파트 대상의 재건축 사업은 총 38곳이고요. 나머지는 빌라와 단독주택 등의 재개발 사업지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해당 후보지의 구체적인 위치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대다수의 주민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문제는 후보지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사업지가 확정되는 7월에나 8월까지 서울 빌라라든가 9억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수 전체가 끊길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현금 청산, 그 공포 때문인데요. 해당 지역이 공공 직접 시행 사업으로 추진될 줄 모르기 때문에 집을 샀다가 현금 청산이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매수세가 끊길 것을 우려를 해서 도리어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광진구 중곡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공 직접 시행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조합이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으로 사업을 선회를 했습니다. 한편 서울 영등포 신길동 13구역과 중랑구 망우 1구역, 관악구 신림동 미성 건영아파트, 용산구 이촌동의 강변 강서아파트, 광진구 중곡동의 중곡아파트 등 5곳이 정부가 8.4 대책으로 추진하는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의 첫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면서 민간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죠. 네 번째 뉴스는 창원 김해 미분양 지역 5명 싣고 청량역이 후끈이라는 뉴스입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 5명을 썼던 경남 창원과 김해 분양시장에 봄볕이 들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진행된 브랜드 아파트 청약이 모두 1순위로 마감을 하면서 지방에서도 아파트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한국부동산원 청량호응에 따르면 대우건설, 쌍용건설이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교방동에 분양을 했던 창원 프로지오 더 플래티넘은 1순위 청약에서 모든 타입에서 마감을 하면서 평균 18.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창원과 김해는 허그에 의해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묶였다가 해제된 지역인데요. 경남 지역은 창원과 김해를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들도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월 기준 국토교통부의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경남은 2,964구로 집계가 됐습니다. 2019년 12월만 하더라도 12,269가구와 비교를 할 때 1년여 동안 9,305가구가 줄어들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아파트 선호 현상과 함께 규제 풍선 효과의 영향도 있었지만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동안 집값 하락폭도 컸고 한동안 미분양 적체 현상이 심해지면서 건설사들이 이들 지역에 공급에 나서지 않았던 이유도 한몫을 했죠. 2016년 9월 미분양 관리지역에 지정된 창원은 4년 6개월 만인 지난 3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2018년 8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묶인 김해는 3년여 만인 지난 7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풀렸습니다. 이들 지역은 한동안 분양 열기는 좀 계속되겠죠. 마지막 뉴스는 공시가 갈등 증폭, 국토부 공시가 적정하게 산정이라는 뉴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는 정부가 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다수의 오류 사례를 발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초동 A아파트 전용 80.52제곱미터 거래 가격은 12억 6천만 원이었으나 공시가격은 15억 3,800만 원으로 책정을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공시가격은 적정하게 산정됐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사례에 대해서는 서초동 A아파트는 작년 신축된 31평형의 사례로서 유사한 인근 거래 가격이 18억에서 22억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해당 단지의 전세 가격도 11억 원 정도로 형성된 점을 고려를 할 때 12억 6천만 원의 실거래 가격은 적정 시세로 볼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제주도 아파트 사례에 대해서는 1, 4 라인 33평형과 2, 3 라인 52평형의 면적이 다르고, 실거래 사례에서 KB와 부동산원 시세 정보상 33평형은 가격이 상승, 52평형은 하락을 했다면서 동일 단지 내라도 지역의 평형에 대한 선호, 개별 특성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이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시가격 결정 공시 시점에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할 계획인데요. 이번 자료에서는 신뢰도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군주민수. 임금은 배, 백성은 강물이라는 뜻으로, 강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여당에 180석을 줬던 민심이 올해 보궐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참패를 안겨줬네요. 이번 선거는 정말 성난 부동산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던 선거이기도 했죠. 오늘도 당신의 집을 응원합니다. 부잉부잉 양정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